91번이군요. 크라이티스의 진로 성숙 CMI의 태도 척도와 능력 척도 종류 세 가지를 쓰세요. 태도 척도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진로 성숙도 욕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사람이 시발 아이 이렇게 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잘못된 거죠. 얘네들은 성숙이 덜 됐다. 그럼 어디 가야 돼요? 태능 가야 돼. 태능 가서 성격을 고쳐야 된다. 어떻게? 훈련을 받아서. 근데 훈련도 또 결참, 독성타. 결참했어요. 그러면 독성타를 맞는다. 결참, 독성타. 이 중에 3개만 쓰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난 대로 능력 척도, 자직목, 계문. 그래서 이 중에서 3개만 쓰면 된다. 다 외울 필요 없이 2차는 3개만 쓰면 된다. 91번 끝났습니다. 92번 갑니다. 투사적 검사의 장단점 각각 3가지씩 쓰시오. 그래서 투사적 검사의 장점 3가지를 쓰시오. 투사적 검사의 단점 3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또 묶어서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6점짜리입니다. 이것도. 근데 투사적 검사가 뭐냐 이거예요. 투사적 검사의 반대적 검사는 객관적 검사예요. 답이 딱딱 떨어져요. 1번에 1, 2번에 3, 3번에 4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걸 객관식 검사라고 하고요. 투사식 검사는 내담자의 내면, 무의식적 내면 세계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로샤 검사, 잉크 반장 검사. 그래서 여러분 종이에 잉크를 떨어뜨리고 반으로 접어서 잉크 모양을 보고 이 모양을 보고 어떤 생각이 납니까? 이렇게 이 반응을 보고 내담자를 체크하는 거. 이걸 투사적 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TAT 주제 통각 검사, 뭐 BIS 뭐 문장 완성 검사 뭐 쭉 나오는데 여기서는 장단점이에요. 그러니까 투사적 검사의 장점은 어떤 반응이 나올지 아주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반응이 다양하고 풍부하다. 또 반응이 또 이상한 반응도 나와요. 반응이 독특하다. 또 내담자가 또 이걸 왜 물어보는지 몰라요. 무의식에 나오는 답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어하기가 어렵다. 투사적 검사의 단점은요. 주관적 견해에 영향을 준다. 이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적 이 견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관적 견해에 영향을 준다. 신뢰도가 낮다.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하기 때문에. 또 반대로 반대가 아니라 신뢰도도 낮고 타당도도 낮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딱딱 떨어져요. 상담학보다 심리학이 더 쉽습니다. 상담학은 이 수박 같아요. 과일로 말하면 파도 좀 막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심리학은 딱딱 떨어져요. 귤처럼. 홀딱홀딱 까지 않습니까? 얼마큼 편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저는 그래요. 도서관 갈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딱 집에서 소파에 딱 누워서 소파에다 스티커 딱 펴놓고 투사적 검사, 무의식을 알아보는 거지. 장점,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겠지. 반응이 풍부하다. 또 여러 가지 독특한 반응이 나오겠지. 반응이 독특하겠네? 또 내가 마음대로 뭘 물어보지 방어하기가 어렵겠지. 방어 어렵다. 오케이, 3점 맞았네. 단점, 주관적으로 해석하니까 주관적 판단에 의한 오류가 생기겠지. 주관적 견해가 발생한다. 신뢰도가 낮다. 타당도가 낮다. 6점 맞았네. 아유, TV 봐야지. 얼마큼 재밌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93번 갑니다. 심리검색. 또 이렇게 문제 또 겁나 길면 또 당황해요.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 문제를 뽑아야 돼요. 2차 실기의 가장 중요한 건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석입니다. 선다형 하면 무슨 로봇 이름 알고 그랜다이저도 아니고요. 선다형이 뭐냐? 앞에 사지만 붙이면 아주 쉬워요. 사지 선다형이에요. 즉 객관식 문제예요. 즉 객관식 문제나 또는 예, 아니오 이렇게 스스로 체크할 때 여기까지 나오는 게 객관식 문제예요. 객관식 문제가 많이 사용한다. 객관식 문제의 장점 5가지를 쓰셔 이겁니다. 문제는 겁나게 복잡하지만 사지선다형 문제의 장점 5가지를 쓰셔 이겁니다. 간단하죠. 그럼 보세요. 사지선다형 시행하고 채점과 해석이 간단하다. 왜? 답만 체크하면 되니까. 또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 왜? 답이 항상 1번에 1, 2번에 3 똑같으니까. 시행 시간이 짧다.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다. 전문적인 검사자가 필요 없다. 검사자가 필요 없죠. 답지 보고 체크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요. 이 중에서도 2개 뺄 수 있죠.
시행과 채점이 용이하다. 해석이 간단하다. 이렇게 써도 되고 이런 내용 들어가면 무조건 다 5점 든다. 5점 준다. 이것도 사실은 그냥 서비스 문제예요. 보너스 문제죠. 이런 걸 갖고 무슨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요. 사지선다형 장점, 사지선다형이니까 오케이 채점 쉽겠고 전문가 필요 없겠고 비용 싸겠고 시행 짧겠고 신뢰도 높겠고 오케이 끝. 얼마나 쉽습니까? 94번 갑니다. 심리검사의 선다형이 뭐라겠죠? 사지선다형의 단점 3가지를 쓰죠. 이런 겁니다. 문제가 간단해요. 이렇게 문제를 파악하고 사지선다형이니까 자유로운 표현이 불가능하겠죠. 왜? 번호만 체크하면 되니까.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한 이 반응 왜곡될 수다. 즉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답만 체크하겠죠. 또 일정한 방향으로만 반응을 한다. 그냥 일정한 방향.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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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이렇게 또는 1번 기둥 세운다고 하죠. 우리 수능에서 딱 보니까 시간은 없고 기둥 세우는 과정입니다. 기둥 1번 이런 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95번 갑니다. 일반 적성검사 GATB에 추정되는 3개의 적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개니까 2점씩 6점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거 중에서 만약에 2개를 쓰면 4점을 준다는 겁니다. 부분 점수를. 근데 GATB 적성이 많습니다. 많은 것 중에서 3개만 쓰면 됩니다. 3개만. 그래서 외우기 쉽게 지능, 일반적인 학습 능력이나 환경에 얼마큼 순응하는지 능력, 학습 능력과 환경 순응. 외울 때도 어떻게 외워야 돼요? 지능하면 학습 능력, 환경 수준을 환경에 대한 순응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언어 능력, 언어의 뜻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얼마나 쉬워요. 수리, 계산이니까 빠르고 정확한 계산하는 능력을 말한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치원수, 지능,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오케이. 3개만 딱 찍어서. 교수님 4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절대 안 나와요. 3개만 나와요. 근데 이런 걸 보게 되면 이런 문제 갖고 GATB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검사, 공부하고 글자 외우고 이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2차 공부 여러분 지금쯤 해설을 들으면 야 진짜 쉽구나. 이 도서관 갈 것도 높겠네. 동영상 집에서 한 3번 들으면 합격했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96번 갑니다. 표준화를 위해 수집된 자료가 정규분포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정규분포가 뭐냐? 정규분포 이렇게 종 모양을 정규분포라고 그래요. 정규분포에서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평균. 이 평균에서 떨어진 거리. 이걸 뭐라고 그래요? 표준 편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편차. 그래서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마이너스 3 표준 편차,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 정규분포 안에서 개인의 점수를 파악한 것을 말한다. 근데 여기서 어긋났단 말이에요. 어긋났어. 점수가. 이 기본 정규분포 모양이 찌그러졌어요. 그럴 때 이거를 어떻게 각각에 대해서 설명, 해결 방법을 그럼 완곡법이라고 그래요. 정규분포 모양을 갖추도록 점수를 이렇게 모양이 찌그러졌어요. 그럴 때는 율로 이렇게 빼야겠죠. 그래서 점수를 더하거나 빼서 정규분포 모양으로 만든다. 이런 겁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너무 어렵게 냈어요. 그래서 반 전체가 점수가 다 낮아요. 그럴 때 자기 점수에서 5점 플러스 시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완곡법이라고 해요. 절미법. 편표의 꼬리가 작을 때 꼬리를 잘라낸다. 학교 평균이 잘 나오는데 두 명이 빵점이야. 백진했어요. 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 2명을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절미법이라고 한다. 면적 환산법. 각 점수들의 백분위 점수. 이게 이제 보통 지점수로 환산되거든요. 표준 점수니까. 지점수를 다시 T점수, 백분위 점수를 찾아서 그 백분위에 해당하는 지점수를 찾는 방법이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만 지점수와 T점수의 관계예요. 백분위 점수를 찾아서 그 백분위에 해당하는 지점수가 어디 있나 이렇게 어디 편차에 있나라고 파악해서 면적을 쪼개는 방법이에요. 쪼개서 이쪽을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분이 그냥 외우고 싶죠. 이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점수의 백분위를 찾아서 백분위에 해당하는 지점수를 찾는 방법을 의미한다. 아니면 얘를 빼고요. 백분위에 해당하는 지점수를 찾아서 면적을 환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백분위 점수를 아니면 이것도 빼보세요. 개인의 지점수를 찾아서 면적을
환산하는 방법이다. 이게 더 여러분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다시 합니다. 면적 환산법이란 개인의 지점수를 찾아서 면적을 환산해서 나누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렇게 마무리하십시오. 97번 합니다. 척도의 종류 4가지를 쓰고 간략히 기술하죠. 4가지니까 4점이겠죠. 척도가 뭐냐 이거 척도가. 척도. 이걸 이해해야 돼. 척도는 사이즈예요. 사이즈. 인생의 사이즈. 인생의 척도가 얼마큼이야? 알파에서 오메가까지야. 와 엄청 넓네. 인생 사이즈. 사이즈. 4가지 사이즈가 있겠죠. 명서등비다. 명명. 이름의 차이 정보만을 나타낸다. 이거 이름의 차이. 그래서 뭐 이름이 뭐 1번 누구, 2번 누구 이렇게 이름의 차이를 나타낸다. 뭐 11번 옛날에 차범근 이렇게 이름의 차이 정보만 나타내는 것을 명명척도라고 한다. 서열척도, 명명척도뿐만 아니라 서열 순서까지도 나타낸다. 학교 점수가 1번, 1등, 2등, 3등 이렇게 나와서 1등 누구, 2등 누구라고 하면 서열까지도 나타내는 척도이죠. 등간척도, 이름과 서열뿐만 아니라 등간, 간격까지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뭐 예를 들면 뭐 온도계죠. 이렇게 온도계. 그래서 여기는 0도, 마이너스 5도, 플러스 5도, 여기는 플러스 10도 이렇게 이런 간격까지도 나타낼 수 있는 걸 등간척도로 한다. 절대 0점이 없다. 이 말은 0의 의미가 없다. 0의 속성이 없다. 즉 0이 어떤 구실을 못하고 간격만 표시한다. 이런 겁니다. 곱하기가 안 된다 이런 거죠. 비율척도란 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뿐만 아니라 비율까지도 포함하는 척도를 말한다. 가장 큰 척도겠죠. 사이즈가. 절대 0점이 있다. 즉 0의 의미가 있다. 0의 속성이 있다 이겁니다. 또 이해가 안 되면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신앙인이 교회에 100% 출석해요. 그리고 헌금도 100% 잘 냈어요. 신앙 공부도 100% 잘해요. 근데 사랑은 빵점이에요. 이 사람의 신앙은 몇 점입니까? 빵점이겠죠. 즉 0의 속성이 있다 이겁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98번 갑니다. 심리검사의 분산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준 4가지. 분산도가 뭐냐? 흑산도도 아니고 청산도도 아니고 어디요? 분산도가 뭐냐? 흩어진 정도예요. 흩어진 정도. 그래서 다른 말로 산포도라고 해요. 산포도. 산에 있는 포도가 아니라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어린애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아우 쟤 왜 이렇게 산만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산만하다, 흩어진 정도를 알아보는 것을 말한다. 3가지. 범위, 그래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 간의 거리를 의미한다. 이번 시험의 시험 범위는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예요. 라고 하면 최소 거리, 최소에서 최고까지 이 거리를 범위라고 한다. 표준 편차, 정규 분포 상에서 종모양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이 떨어진 거리를 표준 편차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규 분포 상에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표준 편차라고 한다. 4분위 편차 4등분해서 점수를 4등분하고 가운데 2등분을 더해서 나눈 값을 말한다. 즉 하나, 둘, 셋, 넷, 4개를 나누는데 가장 높은 점수를 빼버리고 가장 낮은 점수도 빼고 2점수를 더해서 평균을 내는 것을 4분위 편차라고 한다. 이렇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해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는 분산도고 어떤 문제는 대표값을 나타내고 어떤 문제는 척도를 물어보고 그러니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요. 척도 나오면 척 보면 M입니다. 명서 등비 분산도 오케이 흩어진 정도 범위 표준 편차 4분위 편차 이렇게 딱딱 줄처럼 이게 떨어져야 됩니다. 99번 갑니다. 집중 경향치 대표값이죠. 즉 집중 경향치 대표값의 3가지를 쓰고 간략히 설명하시오라고 합니다. 대표를 어떤 걸 대표 선수로 만드냐 이겁니다. 대표 선수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다가 이제 대표값 3가지, 또 범위, 4분위 편차, 또 뭐 표준 점수, 표준 편차 이렇게 쓰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왜 그럴까? 얘만 외워서 그래. 제목과 매칭이 못해서. 그래서 제목과 답과 매칭을 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단수를 갑니다. 표준, 이거 문제 많이 헷갈려요. 분산도를 물어볼 때는 범위, 표준 편차, 4분위 편차, 또 대표값을 물어볼 때는 평균, 최빈값, 중앙값이다. 대표값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집중 경향치. 집중, 어떤 걸 집중을 하냐 이겁니다. 즉 1, 2, 3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얘 숫자 중에서 어떤 것으로 대표 선수를 만드냐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다 더해서, 이 점수를 다 더해서 사례수, 실로 나눌 거야. 나눈 점수를 대표 선수를 만들 거야. 이걸 평균값이라고 하죠. 평균값. 그래서 측정 칩에 속한 점수를 다 합산해서 사례수로 나눈 것을 평균값이라고 한다. 채빈값, 점수에서 가장 빈번이, 채빈,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것으로 대표 선수를 만든다.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온 게 뭐예요? 2겠죠, 2. 그래서 2로 대표 선수를 만든다. 중앙값, 점수 분포의 서열상 가장 중앙에 있는 점수를 의미한다. 즉 서열을 쫙 나눠놓고 중앙이 뭐예요? 2개, 3개 빼면 얘가 중앙이네요. 그럼 얘도 중앙값이 2겠죠. 그래서 대표값을 만드는 방법, 평균, 채빈값, 중앙값이 있다. 다시 한번 잔소리합니다. 대표값, 평균, 채빈값, 중앙값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또 앞에 98번 문제 같지만 분산도를 물어볼 때는 범위, 표준편차, 사분위편차 이렇게 문제와 키워드가 매칭을 잘 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100번 문제 갑니다. 심리검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5가지를 쓰시오. 요거 서비스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약방의 감초처럼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5가지. 여기서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건 신뢰도는 뭐냐 이거예요. 신뢰도는 같냐 안 같냐. 어떤 정답이 똑같단 말이에요. 몸무게를 10kg 지금 됐는데 몸무게가 10kg는 아니겠죠? 70kg가 나왔단 말이에요. 또 쟀는데 똑같이 70kg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저울은 신뢰도가 있다 없다? 있다. 왜?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같냐 안 같냐를 보는 겁니다. 이럴 때 이 같냐 안 같냐에 영향을 주는 요인 5가지가 뭐냐? 개인차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검사 점수가 문항수에 따라서 검사 점수가 같을 수 있고 탈 수가 있다. 문항수에 따라서, 문항 반응수에 따라서 점수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문항의 난이도에 따라서 또 검사 유형, 어떤 신뢰도를 썼냐,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썼는지, 반분 신뢰도를 썼는지, 동형검사 신뢰도를 썼는지 이 검사 유형에 따라서 신뢰도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5가지만 나옵니다. 5가지만 여러분 딱 포인트 잡아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